트럼프 대통령의 조치는 국가별 상호 관세가 시작된 지 13시간 만에 나왔습니다. 한국 25% 등 나라별로 차등 적용했던 상호 관세는 90일간 유예하고 모든 수입품에 10% 기본 관세만 부과한다는 겁니다. 앞으로 90일 동안은 미국과 접촉해온 나라들과 맞춤형 협상을 할 계획입니다. They all want to make a deal. Somebody had to do what we did, and I did a 90-day pause for the people that didn't retaliate. 대신 미국의 보복 조치를 거듭한 중국은 예외입니다. 미국 역시 다시 보복으로 맞서 추가되는 대중국 관세율을 125%로 더 끌어올렸습니다. Because China imprudently decided to retaliate against the United States. When you punch at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President Trump is going to punch back harder. 미국이 중국에만 화력을 집중하고 분리 대응하는 건 관세를 고리로 중국과 다른 나라들이 가까워지는 걸 막으려는 시도로 풀이됩니다. 특히 미국 국채와 주식시장의 급락, 물가 상승 등으로 관세 정책에 대한 비판 여론이 커지자 외부의 적인 중국으로 시선을 돌리려는 의도란 분석도 나옵니다. 다만 트럼프는 대중국 관세를 더는 추가하지 않겠다며 협상 여지를 남겼습니다. 미국과 중국은 세계 1, 2위 경제대국입니다. 두 나라의 관세 전쟁은 글로벌 공급망에 심각한 타격을 주고 세계 각국 경제에 위기로 번질 우려가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지숙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입장이 조금씩 바뀌고 있는 것 같아요. 협상 전략일 것 같긴 한데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걸까요? 네, 간밤에는 다시 뉴욕 증시가 3% 전후의 큰 조정을 받았습니다만 하루 전 국내외 장이 폭등하는 정말 오랜만에 보는 폭등세를 나타내는데 특히 나스닥 지수의 경우에는 이거래일 전에는 12% 급등하기도 했죠. 나스닥 시장 문 열고 가장 큰 상승폭 그리고 두 번째였습니다. 왜 이 정도의 폭등세가 나타날 정도의 반응을 보였느냐. 트럼프 대통령이 돌연 상호관세 부과를 하겠다고 했던 그 시점을 90일 뒤로 미룬다고 했거든요. 물론 중국은 뺐습니다. 그런데 왜 그랬을까를 생각해보면 경기 침체 우려가 있다. 이 부분이 부각이 되기도 했고 미국 소비자들이 불안해서 사재기 해야겠다. 아이폰 사려고 매장에 줄을 길게 섰다 이런 얘기 계속 나왔잖아요. 네. 그런 내용도 있었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건 미국 국채금리가 급등했다는 점입니다. 상호관세 유예 조치 나오기 이틀 전, 그러니까 9일을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이거래일 동안 미국 10년물 국채금리가 0.6%포인트 이상 올랐는데 미국 국채, 특히 10년물 국채는 전 세계 지표 역할도 하고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자산으로 꼽힙니다. 그런데 미국 국채금리가 급등했다는 건 수요가 줄었다는 뜻이고 수요가 왜 줄었을까 생각해보면 더 이상 미국의 경기 상황, 미국의 정책 방향 믿기 어렵다는 얘기죠. 이런 상황에 만약에 헤지펀드들이 추가로 국채를 던지고 중국이 가지고 있는 국채가 시장에 더 나온다면 미국 경제에 대한 불안감이 더 커질 수 있다. 이런 것들을 트럼프 행정부가 두루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미국장에 투자하셨던 단기 트레이더들 하루 동안은 굉장히 행복하셨을 것 같고 간밤에는 다시 조정을 받았을 테지만 이 조정장 이용하시는 분들 소위 파도 타기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굉장히 변동성 커질 수 있으니까 단기 투자 주의하셔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한덕수 권한대행하고 통화를 했잖아요. 네. 이 전화를 미국이 먼저 했다는 건가요? 네, 거기에 바로 의미가 있는데요. 9일부터 관세 전쟁이 다시 격화되기 시작하기 그 이전에 지난 8일에 한덕수 대행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통화를 했습니다. 사실은 한덕수 대행이 돌아온 이후에 지난달부터 우리 정부는 꾸준히 미국 정부와 대화를 하고 싶다 이런 의사를 타진했는데 그동안은 어떤 회신도 받지를 못했거든요. 그런데 돌연 트럼프 대통령이 먼저 전화를 요청을 해서 통화를 했습니다. 꽤 긴 통화에서 미국 측이 왜 이야기를 먼저 꺼냈을까 이 부분을 생각해보면 한국이 중국과 너무 친해지는 거 이거 경계한다 이런 낌새가 감지가 되거든요. 중국은 끝까지 미국에 맞설 것이고 미국이 이런 식으로 나오면 영내에서 한중일 FTA 한번 해보자. 우리끼리만 해도 충분히 맞설 수 있다. 이렇게 짐짓 이야기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계산했던 여러 가지 일들이 시나리오대로 흘러가지 않는 상황이었고요. 중국의 혼자 힘만으로는 안 되겠지만 이거 한국이 조선, LNG 이런 것들에서 우리 투자해줘야 되는데 이 분야에서 약간 소위 말해서 어깃장을 놓으면 이거 어려울 수 있겠다 판단한 것으로 보이고
한덕수 대행도 조선 LNG 무역 협상 관련해서 무역 불균형을 해소하겠다 이런 입장 밝혔습니다. 관련주도 그래서 주가로서 화답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투자하시는 분들 꾸준히 관심 가지시면 할 것 같습니다. 다 합쳐서 104%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하지만 어느 시점에는 중국이 협상을 할 거다. 협상 안 하고 버티겠냐 이런 얘기인데 어떤 협상을 언제 제시해 올 거라고 혹시 예상을 하시는지요? 아무래도 지금은 미중 간에 기싸움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공격의 어떤 키를 갖고 있는 것은 미국이고요. 말씀해 주신 화면에 나온 것처럼 104%의 관세를 부과하지 않았습니까? 이거는 중국산 제품을 팔지 말라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지만 중국의 입장에서도 국내적으로 봤을 때 어떤 그 약한 모습을 보인다는 것은 중국 정부도 바라지 않는 부분이고요. 국제적인 어떤 위상에 있어서도 지금 미중 간에 기싸움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중국을 제외한 다른 국가들은 어떤 그 보복 관세보다는 협상을 하는데 무기를 싣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이 어떠한 모습을 보여주느냐가 향후 미국과의 어떤 협상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이정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중국도 대내적인 어떤 입장, 어떤 그 위상을 고려해가지고 지금 강하게 저항을 하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과 중국 간의 어떤 수입을 보면 압도적으로 중국이 미국에 수출하는 것이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상호 보복 관세가 부과가 되면 아픈 쪽은 중국이 더 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초반에는 강하게 저항을 하겠습니다만 좀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그 유화적으로 나와서 대화를 하자는 그 분위기가 형성이 될 것 같고요. 그걸 위해서 미국 국내적으로, 중국 국내적으로 이제 어려운 상황을 토로하면서 협상을 할 수 있는 명분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좀 분위기가 만들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바람직한 것은 초반에 기싸움을 하다가 대화 국면으로 이제 그 자연스럽게 넘어가서 6월에 미중 정상회담을 해가지고 2차 무역 어떤 협정을 위한 물꼬가 만들어지는 것이 가장 적절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그럼 협상 카드로 좀 믿는 구석이 뭐가 있나, 어떤 것이 있을까 하는 궁금증도 듭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 첫 번째는 그 보복 관세를 부과를 했잖아요. 네. 그리고 WTO 세계무역기구에다가 불공정 무역 관행으로 그 제소를 해놨어요. 사실 뭐 그게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만 그러한 국제 무대에서 상징적인 움직임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미국 기업들에 대해서 어떤 규제 조치라든지 뭐 이런 부분도 있을 것이고요. 이와 더불어서 미국의 어떤 트럼프 대통령의 아픈 손가락이라 할 수 있는 지지층들이 많은 미국 농산품을 수입하는 것을 뭐 금지한다든가 여타 어떤 그 미국이 갖고 있는 강점이죠. 서비스 산업에 있어서의 어떤 위치를 갖다가 좀 그 흔드는 이런 다양한 조치를 할 수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거는 단기적인 그러한 조치가 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래서 중국이 말씀드린 것처럼 초반에는 강하게 나오지만 시간이 지나면 미중 간의 대화 국면으로 자연스럽게 넘어가지 않을까. 그리고 그 넘어가는 데는 다른 국가들의 양자 협상이 얼마만큼 진행되는가도 이것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시진핑 주석이 이런 언급을 했다고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자막 보시는 것처럼 주변국들과 상호 신뢰를 강화하겠다. 또 공급망 협력도 확대하겠다라고 했는데 이 언급에 대해서 잠깐 설명이 가능하실까요? 상호 신뢰를 주변국 강화하고 공급망 협력을 확대하겠다는 것은 무슨 해석으로 이해하면 될까요? 그러니까 바이든 행정부 때는 중국이 굉장히 국제무역에 고립이 됐었어요. 동맹국 파트너들을 그 결집해가고 중국 견제를 함께했기 때문에 중국이 굉장히 어려웠는데 트럼프 때 들어서는 동맹 비동맹 상관없이 미국의 이익을 토대로 해서 모두 다 관세를 때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국이라든지 유럽 동맹들 모두 좀 불만이 많이 팽배해 있고 우려가 커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같은 처지에 있는 중국과 협력할 수 있는 공간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서 중국이 어떤 그 같은 처지를 바탕으로 해서 한국이나 일본, 유럽 동맹들 같은 주요국들과 어떤 그 대화를 하고 있고 상호 신뢰를 늘리면서 먼저 돌파구를 찾아가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거죠. 즉 국제 무대에서 미국이 내려놓고 있는 어떤 국제적 위상 영향력을 이제 그 부분을 이제 중국이 치고 들어가 가지고 이제 그 영향력을 확대해 나가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경제나 무역 부분에서는 중국이 아프지만 외교나 안보 측면에서 본다면 미국의 빈자리를 중국이 찾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중국이 미소를 짓고 유리한 위치를 선점하는 거 아니냐 이러한 전망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